중고차를 살까 렌트를 할까 요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단점으로는 못생겼습니다. 국내에 이제 해치백 인식이 낮아가지고 해치백이라는 것 때문에 감가 방어가 조금 어렵고요. 디자인이 일반 세단보다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관종 같은 느낌이 살짝 있지 않나. 죄송합니다. 요거를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중고차는 그냥 기분 탓이야. 엔진이 뭔가 거리는 것 같아. 오늘 달아. 차를 잘못 가져왔구나. 네, 안녕하세요. 로드박스의 차대리입니다. 제가 이제 과장으로 진급을 했는데, 그래도 PD님들은 가끔 그래도 전화해 주시거나 뭐 카톡 할 때 과장님이라고 해주시는데, 또 영상에서는 한번 차대리면 또 계속 차대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쵸? 요즘에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아요. 대학을 다니고 있다거나 졸업을 하고 이제 취직을 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모아둔 게 많지가 않아요. 없는 분들도 심지어 있어요. 근데 차량이 필요해. 중고차를 살까 렌트를 할까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중고차라는 게 중고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고 차량가가 낮으니까 이 차를 이 금액에 아반떼 같은 거 2천만 원 중반대부터 3천만 원까지 있죠. 옛날 아반떼 AD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애들이 뭐 몇만 킬로, 한 5만 킬로에서 10만 킬로 타가지고 감가 돼가지고 한 1,500만 원대에 살 수 있대. 근데 그거 할부 쓴다고 해봐. 그러면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중고차가 좋은 방법일까? 렌트가 좋은 방법일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게 좋다. 어떠한 상황에서는 뭐 렌트가 좋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만 26세 이상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갈 건데, 이렇게 가는 거는 렌트 같은 게 이제 보험이 있어요. 만 21세 이상 보험이 있고 만 26세 이상 보험이 있는데, 21세 이상 보험료는 조금 높아서 렌트료가 생각보다 비싼데 비싸지는데 라고 느끼세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조금 비교하기 쉽게 만 26세 이상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월 40에서 50만 원 안에서 중고차와 신차 장기 렌트 뭐가 더 나은 선택일지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중고차 추천 탑 5예요. 첫 번째는 기아 모닝이에요. 2017년식에서 2019년식 모델인데 연료가 가솔린 모델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가가 700~8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예상 월 유지비는 약 40만 원 정도일 거예요. 요거는 장점으로는 경차 혜택, 취득세 감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할인, 공용주차장 할인까지 돼. 소형차니까 유지비가 좀 저렴한 편이죠. 보험료도 낮고 이제 뭐 세금이라든가 연비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차가 이제 깔끔하잖아요. 고속도로 주행했을 때 들려오는 이 풍절음은 어쩔 수가 없어. 진동도 심해. 장거리 가면은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어떻게? 근데 차가 싸잖아. 공간 제약이 있어서 일단은 장거리 짐 이런 거 실기에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추천 대상으로는 출퇴근이 조금 이제 가까운 도심 거주자, 운전이 처음인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모닝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어 소모가 좀 빠른 편이에요. 타이어 자주 확인해 주시고, 뭐 갈 때 되면 갈아 주시고, 뭐 이거랑 같이 고려해 볼 모델로는 뭐 비슷한 가격대, 감가가 빠르지만 중고가가 좀 저렴한 쉐보레 스파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 아반떼 AD예요. 2016년부터 2018년식 모델이고 차도 이쁘게 잘 나왔었고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AD 모델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는 이제 부품 수급도 빠르고 이제 현대차다 보니까 정비소 접근성도 굉장히 높고 좋아요. 뭐 아반떼 차량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주행감도 편하고 연비도 실용적이시고. 자, 단점으로는 AD 모델은 초반 연식 일부가 품질 이슈 제보가 있었어요. 소리 관련된 거였고, 추천 대상으로는 뭐 도심과 장거리를 병행하는 직장인, 또 차량을 처음으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으실 것 같고, 연식별로 스마트 센스 유무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겁니다. 또 같이 고려해 볼 모델로는
SM3 그리고 K3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기아의 K3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식까지 K3 이제는 아예 단종됐죠. 근데 이 전 거는 아직 차량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할부금이 조금 높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2015년부터 17년식 걸로 봤습니다. 뭐 가솔린 모델이고 예상 월 유지비도 얘도 약 비슷할 거예요. 아반떼랑 같이. 근데 아반떼보다 차량가가 조금 더 저렴할 거라서 아반떼랑 K3 이 두 가지 차량을 놓고 고민하신다고 했을 때는 취향의 차이로 조금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비슷한 금액대에 형성되어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장점으로는 이제 준준형 세단 중에서도 이제 디자인이 좀 세련된 느낌도 있고 가격 대비 이제 옵션도 다양해요. 내비라든가 후방 카메라든가. 단점으로는 일부 오너들 후기로는 힘들음, 하부 소음 이런 게 조금 불만이다. 서스펜션이 다소 단단한 편이라 승차감이 아반떼보다 좀 별로다. 이런 말들도 조금 있긴 한데 우리가 뭐 1억짜리 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가성비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못할 정도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K3 타봤는데 시끄럽긴 해요. 근데 추천 대상으로는 디자인, 핸들링에 민감한 20, 30대 초반 유저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대 i30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식이고요. 가솔린 모델의 월 유지비는 한 4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점은 유럽형 해치백으로 운전이 조금 재미있고 핸들링이 좋다는 평이 있어요. 뒷좌석 폴딩하고 캠핑했을 때 짐을 조금 실기에 유리하죠. 단점으로는 못생겼습니다. 국내에 이제 해치백 인식이 낮아가지고 해치백이라는 것 때문에 감가 방어가 조금 어렵고요. 디자인이 일반 세단보다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관종 같은 느낌이 살짝 있지 않나.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르노 삼성의 SM3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식 그리고 LPG 모델 추천. LPG 차량 뭐가 좋을까요? 연비가 좋습니다. 연비가 좋다 보니까 이제 차량 할부금이 조금 높게 나와도 내가 기본적으로 타고 다니면서 유류비를 아낄 수 있는 거죠. 유류비가 거의 최강이에요. LPG는 중형급 공간과 부드러운 주행감, 뭐 가족 차량으로도 적합한데 어린 자녀분들 있으신 아버님들은 이 차량도 이용하시긴 하거든요. 단점으로는 약간 이제 이미지가 좀 이제 노후된 이미지, 약간 옛날 사람이 타는 느낌, 그 디자인 선호도가 낮고 뭐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리고 SM3 차량이 이제 초기에 반응이 조금 둔하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추천 대상으로는 중고가가 낮은 차량 그리고 LPG로 보신다고 하면은 연비 이런 거 좀 중요시하는 분들, LPG가 이제 충전소가 주유소보다는 좀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LPG 구매하시는 분들은 충전소에 대한 이제 불편한 것도 감수할 수 있으면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반떼, K3 그리고 SM3, i30, 모닝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비슷한 금액대에 신차 장기 렌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신차 장기 렌트 추천 5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추천해드렸던 차량 5가지를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입니다. 요즘 아반떼 없고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고 라인도 잘 빠지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가솔린도 있고 하이브리드 있어. 하이브리드가 차량가가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가솔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월 렌트료가 약 35만 원에서 40만 원 또는 45만 원 요 금액 안에 보험과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근데 장점이 있죠. 준준형 차량 중에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 그리고 연비 너무 좋죠. 그리고 스마트 센스가 기본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자, 단점으로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했을 때 렌트료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다만 그 대신 유류비가 더 절감이 되겠죠. 연비가 좋으니까. 시내 주행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모델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추천 대상은 운전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장거리 출퇴근이자 뭐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를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시내에서 조금 연비 주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렌탈료가 높으면 조금 더 높아지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아의 셀토스입니다. 셀토스는 가솔린 모델이고요. 월 렌탈료는 약 30만 원 후반대부터 40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갑니다. 당연하게 여기도 보험과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따로 나가는 비용이 없어요. 셀토스 요즘에 어때요? 너무 많이 인기가 있고 잘 팔리는 차죠. 일단 디자인과 상품성이 좋아가지고 여성 운전자 비율도 높고 주차도 편하고 시야 확보도 되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3인 가족, 어린 자녀분들을 두신 4인 가족도 패밀리카로 사용하긴 합니다. 소형 SUV 2열의 승차감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셀토스. 트렁크 공간은 중형급보다는 작다라는 게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추천 대상으로는 도심 근교로 이제 주행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안정성과 이제 높이감을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 세단보다는 SUV를 선호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현대 캐스퍼 또는 그리고 캐스퍼 전기. 렌탈료가 한 30만 원 중반대부터 40만 원 중반대까지 나올 거예요. 가솔린 캐스퍼가. 뭐 캐스퍼 EV도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전기차가 비싸요. 비싼데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국고보조금에 지역보조금까지 다 받으면은 얘 또한 렌탈료가 많이 줄어들고 저 40만 원대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점으로는 경차지만 조금 옵션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EV 모델은 유지비가 거의 없습니다. 밥만 먹이면 됩니다. 집밥 있죠. 자, 단점으로는 소음 피로도. 캐스퍼는 경차로 들어가잖아요. 캐스퍼 EV는 소형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기 렌트나 뭐 차량을 구매하거나 했을 때 경차 같은 경우는 통행료 할인, 주차료 할인, 그리고 뭐 부가세 환급 이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캐스퍼 전기 같은 경우는 소형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차에 관련된 혜택들은 못 받습니다. 캐스퍼 전기는. 자, 네 번째는 기아의 레이입니다. 얘 또한 렌탈료가 30만 원 중반대부터 40만 원 뭐 중후반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미니 카니발 같은 느낌이잖아요. 슬라이딩 도어.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레이의 장점은 슬라이딩 도어예요. 이 슬라이딩 도어가 굉장히 편해가지고 하차할 때 굉장히 편하고요. 뒤에 짐 싣고 뭐 이럴 때도 좋고, 그리고 경차지만 이 헤드룸 공간이 넓어가지고 일단 개방감이 너무 좋거든요. 여성 운전자분들도 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실제로 레이를 구매를 했어요. 이제 제가 레이를 타고 와이프한테는 벤츠를 주고 레이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지역이 있습니다. 레이 진짜 좋은 차거든요. 간혹가다 아이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레이는 좀 무서워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전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 누워있는 그런 게 차가 이제 네모네모하니까 커브 돌 때 와우 돌진 않잖아요. 그렇게만 하는 거 아니면은 나 혼자 스스로 누울 일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눕다가 옆에 툭 박았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차량들에 비해 눕기가 쉬워서 조금 위험하긴 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현대 투싼 기아의 스포티지입니다. 얘네만 보면은 이제 약간 차량가가 올라간 느낌이 들긴 하죠. 차가 이제 급이 조금 올라간 느낌이 들고 한데 현대 투싼과 기아의 스포티 차량 같은 경우는 저렴한 애들로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비슷한 금액대에 맞출 수 있다라는 거야. 욕심이 많아서 스포티지 4천만 원짜리 중반 이런 거 구매하는 거지. 사실 스포티지도 2천만 원 후반대, 3천만 원 초반대 옵션들로 설정을 해서 탈 수 있다. 깡통 모델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40만 원 후반 스타트입니다. 열선 시트, 열선 핸들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낮은 등급으로 한 40만 원 후반대에서 50만 원 초중반대에 출고 받으시는 고객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겠죠. 고객님들께서 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뭐 장점으로는 이제 너무 좋은 차죠. 중형 SUV지만 이제 실내 정수성이라든가 뭐 이제 편의사항들이 좀 많이 탑재되어 있다. 고속도로에서도 좀 안정적이고 차로 유지 보조 뭐 이런 건 좀 옵션이 올라가면 있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차 자체가 좀 단단하고 옵션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이제 좀 전에 안내드렸던 차들보다 렌탈료가 다 좀 올라가겠죠. 내가 조금의 모아둔 돈이 있다. 그럼 보증금이라든가 상납금 이런 걸 살짝씩 활용해가지고 다운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차 크기가 뭐 셀토스 뭐 이런 애들보다는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주차할 때 이제 안 긁어 먹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주차 연습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밀리카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분들하고 같이 타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는 이번에 알려드린 차량들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거나 많이 팔린 차들을 나열한 게 아니라 사회초년생분들한테 제가 실제로 추천을 많이 드렸던 차량들이에요. 고객님들이 문의를 주시면 상담을 막 도와드리다가 렌트 금액을 듣고 중고차랑 비교를 많이 하세요. 비슷한 금액대인데 아무래도 중고는 남기도 하고 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내 차로 만들려고 하면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요거를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겉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차가 이 정도 금액대 괜찮은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금액이 자동차가 1000만 원 초반대? 이건 탈만한데? 라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고차잖아요. 중고차는 금리가 비쌉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 금리가 한 4%대, 5%대가 나와요. 중고차는 근데 13%, 14%가 나옵니다. 어차피 똑같은 금액이라고 했을 때는 AB를 만약에 1000만 원에 가져왔어요. 만 10만 킬로 뛴 거를 5년 할부 동안 타. 근데 중간에 이제 팔려고 해. 과연 그 값어치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차량의 소모품을 교체하고 수리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차량에 쓴 수리비가 클까? 팔았을 때 받는 금액이 클까? 적은 돈을 내실 거면 중고차 그냥 현금으로 완납하시고 타는 게 좋긴 합니다. 이렇게 조금 제가 오늘 제 고객님들 대상으로 추천해드렸던 차 상담을 도와드렸던 내용 이런 걸 조금 영상으로 좀 공유를 드렸는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한테 문의 남겨주시면은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고려해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사회초년생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영상을 공유 한번 해주세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